네, 안녕하세요. 차트환상입니다. 자, 시간에서 일단 다시 한번 매도 폭탄이 좀 나왔죠. 일단은 거래 대금 자체가 100만 원, 10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8억 정도 거래 대금 터졌어요. 많이 터진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주가가 좀 하락에 나왔고 13만 7천 원 구간 찍었는데, 일단 13만 7천 원 구간이 어디 구간이냐면요, 단기적으로 이 구간이요. 단기적으로 무상증자 결정을 하고 나서 갭이 떴다가 갭이 메꿔지는 부분이 어디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크게 봤을 때 61선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에서 무너졌다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상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4%가 무너졌다가 반등을 했잖아요.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뒤쪽 거래량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DS 단석의 주포들도 오늘 사실 이렇게까지 주가를 급락시킬 생각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하락한 이유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DS 단석이 어떤 사업을 좀 하고 있죠?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배터리 사업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에 엮여져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2차 전지가 오늘 뭐가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어요. 왜? IRA 법안 폐지한다라고 하면서 좀 급락이 나왔다, 어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단석도 아무래도 초반에 수급이 좀 이탈이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이후에 2차 전지가 다시 재차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면서 단석은 좀 과도하게 빠졌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어거지성 그냥 매도 물량 땜 빠졌다고 생각한다. 왜? 단석이 올랐던 건 폐배터리가 아니라 SAF 항공유, 그리고 어떤 부분이요? 추가적으로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폐배터리 때문에 오른 것도 없는데 2차전지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정도면은 잘 선방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에가 주가가 좀 빠졌는데 밑에서 들어왔던 분명히 개인 투자가 있겠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주 언제? 금요일이면 권리락이 뜹니다. 앞으로 거래일이 4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현재 오늘 종가가 14만 원이죠. 금요일 종가가 14만 원인데 이 전고점까지 17만 5천 원까지 올라가려면 적어도 20% 이상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따지면 25% 정도 주가가 올라가야 17만 5천 원 전고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전고점까지 올라가기 힘들 수도 있다. 17만 5천 원까지 올라가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싫어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요. 결과적으로 지금 일단 우리가 1분봉 아니 3분봉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빠졌던 부분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저항선을 체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항선 두 개가 있습니다. 15만 원 선과 16만 원 선의 저항선이 있어요. 15만 원, 16만 원. 여기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일단은 요 정도까지. 근데 이 전고를 뚫고 급등이 나올까? 이 부분은 오늘 종가를 보면 살짝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내가 무상증자 두 주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무상증자를 받지 않을 것인가, 이걸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난 그냥 받을래가 아니에요. 받아서 어떤 점이 좋고 안 받으면 어떤 점이 나쁜지, 아니 받으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또 안 좋고, 안 받으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고,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저는 근데 주식은요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상증자 결정 이후에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권리락 전에 빠졌다가 권리락 뜨면서 시가총액이 가벼워지면 살짝 오르고, 신주 나올 때 권리락 가격보다 밑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손실이죠. 그래서 저는 권리락 전에 매도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그거. 일단은 권리락 전에 비중을 좀 축소하자. 아, 선생님 저 물려있는데 비중 축소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무상증자 받을래요.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면은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뭐 통계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석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무상증자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1대2 무상 자체가 유통 주식을 확보해서 시장에서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좋아지는 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무상증자로 급등을 했던 부분을 뱉어내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무증 전에 다시 한번 권리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올라갔을 때 이 매도 타점을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고 뚫고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저 말은 편한데 이거 여러분 대응 못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단석 같은 경우는 이때 상한가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다음날 이때죠. 최고가 찍었을 때 이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DS 단석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 좀 들어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물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욕먹어도 그냥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분할매도 봐서 시작해라. 1차적으로 매도한 사람들 한 절반 정도의 아니면 3분의 1 정도의 물량이 남겨 있을 텐데 반등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 드릴 거니까 반드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증자 이후에 이 주가 패턴들을 보면 되는데요. 뭐 피코그램이라는 종목, 피코그램. 자, 이 종목도 무상증자 결정을 하고 나서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무상증자 결정 이후에 상승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리고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지만 다시 한번 무상증자 주식이 들어오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권리락 전에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 단기적으로 들고 있는 물량 한 주는 수익이지만 나머진 뭐다? 결과적으로 손실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 다 이래요. 종목들이 DS 단석이 결과적으로 무상증자다 권리락 여러분 권리락 받으면 11월 22일에 주가가 15만 원이라 가정하면 여러분은 주가는 5만 원이 되고요. 주식 평단가는 계좌에는 마이너스 66%가 찍힙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12월 24일에 두 주가 들어오면 또이또이 되죠. 결과적으로 1대2 무상증자 두 주를 준다라는 게 주식을 두 개를 더 줄 수 없잖아. 15만 원짜리를. 시총이 3배 늘어나는데 시총 뻥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을 줄여서 어떻게 하는 거다? 두 주를 더 주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두 주가 들어오면 이게 상계가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권리락이 뜬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신주가 나올 때 권리락 가격 밑에서 시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손실이에요, 손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권리락 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알아서 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제 경험상 권리락 전에 매도를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단석이라는 회사가 이 ASAF 항공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큰 점수를 주지만 무상증자 이후에 신주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바닥에 자리가 잡히고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것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랐죠. 요거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무상증자 관련된 찌라시가 이미 돌았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찌라시 관련된 매수세가 들어온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세가 좀 나가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또 하방 포지션을 구축이 될 수 있다. 요거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뒤에 단석 나는 끝까지 들고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잡아 드릴 건데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큰 도움은 안 될 건데, 왜냐면은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딱 올라왔을 때 이 자리에서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때처럼 코멘트 드릴 정도인데, 그래도 제가 주식 공부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아는 정보들 많은 내용들 공유를 드릴 거니까 아마 주식을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010-9201-6329로 DS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또는 DS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무료로 초대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제대로 한번 대응하셔서 내가 DS 단석 매도 타점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번호 남겨놨죠. 010-9201-6329로
DS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리도록 할게요. 꼭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요.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매도하고 나서 뭐 종목이 못 고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자유예요. 이 히든 종목을 매수하건 말고 여러분 자유인데 자 우리가 IRA 법안 아시죠? 이게 지금 폐지한다고 해서 2차전지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23년도에 IRA 법안 시행한다고 해서 2차전지가 막 금양 50배, 에코프로 30배, 포스코 10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수혜를 본다. 이러한 관점이죠.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러한 법안이 똑같은 게 하나 등장했습니다. 생물보안법인데 이게 바이오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24년도에 뭐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23년도에 IRA처럼 바이오의 급등을 만들 수 있는 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바이오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을 때 22년도도 마찬가지 2차전지 올라가 조정받고 IR 통과하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24년도에도 우리가 이 미국 생물보안법이 결과적으로 통과되면서 바이오 쪽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는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죠. 2차전지 기업들 막 작전주 10배 막 20배 간 거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죠? 작년에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에서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바이오 종목이죠. 제가 생물보안법 관련된 히든 종목 영상 마지막에 넣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DS한석 입장 방법은 010-9201-6329로 DS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말씀드린 히든 종목과 이런 무상증자를 활용한 세력들의 단기적인 매도 기법 요거까지 공유 드릴게요. 자, 히든 기법 이것도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